한 45분?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에요? 자, 일단 진도는 나가야 돼서. 시계로 보면 자, 보자, 이제. 확인해야지. 안 돼. 자, 교재 26페이지 볼게. 26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다음에 세 번째.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일단은 혼합물의 밀도 변화,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이거 간단히 얘기해 볼게. 교재 보면은 물에다가 소금을 점점 넣어주면은 그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순수한 그 물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소금을 첨가하면은 당연히 이제 소금물 되겠지. 소금은 여기서 이제 균이랑 혼합물이고 이 과정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이 밀도 값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혼합물의 어떤 이런 물질 특성 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중 하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는 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그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렇게 보통 많이 비교하게 되는 게 꽤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교재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총 세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끓기 시작하는데 자 물은 끓으면 이렇게 끓어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소금물은 약간 이래.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금물이겠지. 특징으로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점도 동일하게 물이 얼 때는 내려가다가 0도씨부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물의 형태인데 소금물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일정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소금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고체와 고체끼리의 혼합물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그래프인데 대체로는 이거 볼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A라는 고체가 이런 식의 농점을 가진대. 이렇게. 그럼 이게 농점이겠지, 이 값이. 그 다음에 B라는 고체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대. 이게 B의 어떤 농점, 곡선일 텐데 얘네 두 개를 이제 섞어버리면은 두 A와 B의 농점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좀 녹기 시작한다 라는 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일반 좀 어떤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하얀색 같은 애들이 A 더하기 B의 이제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세 번째가 바로 고체 혼합물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은 두 개의 순물질을 섞어버리면은 보통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진다. 대표적인 사례, 땜납. 중요해 이거, 땜납. 그래서 교재에 아마 써 있을 거야. 교재에 보면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이용해라 써 있어. 이용해, 땜납 써 있지? 그래서 퓨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 대상이야. 그래서 밑줄 그어줄래? 땜납 밑줄 그으시고 퓨즈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아. 그 외에 왼쪽에 있는 것도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같은 경우에도 제설제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워셔액, 부동액이라고 돼. 보통 부동액, 워셔액. 그래서 여기도 밑줄 그으시고 보통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거기도 해요.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28페이지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좀 볼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B. 밀도차 분리.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이어서 뭐 간단하게만 다시 얘기해 볼게.
가장 중요한 밀도차 분리에 대해서는 이제 액체 혼합물의 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로는 액체 혼합물. 요거 분리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고체 혼합물이겠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용기가 방법이 쓰이는데, 가장 유명한 방법은 저희 교재에 보이는 분별 깔때기. 이런 그림 기억나지? 기억나지 이거? 그래서 두 개의 액체를 섞이지 않은 액체를 넣어주면은 밀도가 무거운 액체가 가라앉고 밀도가 가벼운 액체가 위에 이렇게 떠 있고, 여기 위에는 마개가 있는데 이 마개는 항상 열어둔 채로 하면 되고, 마개는 항상 이제 열고 실험해야지만이 얘가 떨어진다. 떨어질 때는 항상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떨어진다 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 장치의 이름은 분별 깔때기고, 이름이 분별 깔때기고, 주의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개를 열고, 위에 있는 마개를 열고 아래를 오픈해줘야지만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밀도가 무거운 것부터 먼저 떨어진다. 알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 섞이지 않는 액체여만 된다. 알겠지? 써볼게. 이거 분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여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섞이면 안 돼. 알겠지? 그럼 교재 보면은 이제 섞이지 않는 액체가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거든. 물과 식용유, 간장과 참기름, 물과 에테르, 물과 사용화탄소. 얘도 암기 대상이라 보면 될 것 같아. 대표적으로 섞인 액체가 있어요. 물과 에탄올이야. 써볼게. 이거는 필기해주면 될 것 같아.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액체 혼합물의 밀도차 분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물과 에탄올 같은 케이스가 안 돼요. 물이 에탄올보다 밀도가 더 무거운 거 맞거든? 그래서 실제로 밀도 값은 물이 더 높아. 에탄올보다는 밀도 자체는. 근데 원래 섞이고 안 섞이고를 결정하는 인자는 밀도가 아니야. 그건 나중에 배워. 그래서 밀도가 달라도 이렇게 밀도가 달라도 섞여.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인다. 서로. 그러므로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때는 절대 밀도차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 중 하나고, 얘를 분리할 때는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해줘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굳이 분리하자면은 액체 혼합물 중에서도 섞이면 보통 끓는 점차, 안 섞이면은 밀도차,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분리하자면은 섞이면 일반적으로는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편이고, 안 섞이면 그때는 이 밀도차.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끓는 점차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액체의 끓는 점에 차이가 좀 있어줘야 돼. 너무 비슷하면 안 되고. 그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겠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보통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 이런 거에서 틀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걸 준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장치가 있다. 이런 장치로서, 이런 장치를 이용한 분리의 실험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했을 때 이런 거겠지. 물, 에탄올.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고체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건 너무 쉬워.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 혼합물들을 분리할 때는 어떤 액체에다 집어넣고 분리하는 편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대야에다가 뭐 물러튼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 고체, 가라앉는 고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 사이는 뭐냐? 대부분 물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데, 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억나니? 고체가 액체에 녹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분리하고자 하는 고체가 액체에 녹으면 안 된다. 그럼 녹으면 어떡하냐? 녹으면 용해도차 분리, 안 녹으면은 밀도차 분리. 이로 또 구분이 가능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고체가 녹으면 어떻게 해요? 녹으면 그러면 뒤에서 또 나와 용해도차 분리, 석출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녹으면 지금 배우고 있는 밀도차 분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좀 분리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뜨고 가라앉고의 결정 인자는 밀도고, 이랬을 때는 뭐 내가 해볼게. A라고 하고 B라고 치면은 밀도가 너가 더 크냐? B가 더 크겠지. 그렇지? 그래서 B가 A보다는 밀도가 더 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이 있는 거야. 알겠지? 다야 봐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체 분리할 때 필요한 액체 그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두 고체의 밀도 값의 중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구는 띄고 누구는 가라앉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예시가 중요한데 교재 나와 있는 예시가 첫 번째 사금 채취. 그래서 사금이 뭐냐면은 이제 모래 섞이는 금이 조그만 금 덩어리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흔들다 보면 언젠가는 금이 무거워가지고 밀도가 커서 가라앉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혈액 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혈액 피 뽑고 보통 이런 그 플라스크에다가 담거든. 아마 알 거야. 처음에 보면은 피 색깔이 되게 그 진한 적색일 텐데 얘를 원심 분리에다 넣고 이렇게 돌리면 위에가 약간 노란빛 나게 되고 아래는 더 진한 적색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이 우리의 혈액도 붉은이 혼합물일 텐데 그래서 분리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도가 무거운 이제 혈구들이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이 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의 제거. 기름이 기본적으로 밀도가 가벼워서 물이 뜨거든. 그래서 뜬 기름을 이렇게 걷어내는 케이스가 이제 저런 세 번째 케이스겠지. 그러면 넘어가서 교재 어디 보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34페이지에 넘어갈게. 혼합물의 분리 볼게. 자, 교재 34페이지 펴볼래? 34페이지. 오늘 진도를 좀 나가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밀도차 분리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 할 거냐? 용해도차에 이용한 분리를 해볼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연습을 많이 했어가지고 계산 문제는 이따가 할 거고, 간단하게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부터 좀 과정부터 얘기해 볼게.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서 A. 잘 들어 이거.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 것이고, 다시 볼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체가 액체에 녹지 않으면은 밀도차 분리가 가능하지만은 녹으면 어떡하냐? 녹으면은 용해도차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녹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읽어볼게. 일단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되냐면은 중요해. 이 말 재결정. 이 말 중요하고, 재결정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고, 재결정이라는 말은 혼합물을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때 이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재결정 볼게. 읽어볼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재결정의 정의는 결국에는 봐봐.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뭘 분리하는 거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행위가 재결정 행위인 것이고, 이 순서가 좀 은근히 중요할 텐데 한번 해볼게. 두 번째 볼게. 이거 재결정의 2번 보면은 내가 그림 그려서 한번 같이 좀 표현해볼게. 먼저 이런 거야.
섞여 있는 두 개의 고체가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분리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밀도차 분리가 안 되니까 녹여가지고 분리를 해볼게. 그래서 먼저 대야에다가 이 두 고체를 다 녹여놔. 그러면 녹이면은 이제 균일하게 다 섞이겠지 이렇게. 이제 그 상태에서 얘를 다 녹이기 위해서 충분히 좀 가열한 채로 녹여. 그래서 처음에는 용액의 온도를 좀 높인 채로 약간 가열한 채로 먼저 녹인다. 써볼게. 1번은 뭐냐면은 가열한 채로 두 고체를 다 녹인다. 두 고체를 먼저 용해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냉각시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냉각하는 과정에서 두 고체에 대한 용해도 값이 내려가면서 특정한 고체가 석출되기 시작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아마 기울기가 좀 가파른 애들이 석출될 텐데, 그래서 냉각시키면은 특정한 고체가 둘 중 하나 먼저 냉각시키면은 두 고체 중 한 종의 고체가 먼저 석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석출한 애를 이제 분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깔때기에다가 얘를 부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는 이제 또 다른 비커를 넣어주고. 됐어? 그러면 고체가 된 부분이 여기 깔때기에 걸리겠지? 만약에 이게 노란색으로 치면은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나머지 내려간 애들은 뭐야? 여전히 녹아있는 노란색 혹은 주황색이겠지. 그래서 여전히 내려간 애들은 주황색도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 조금은 내려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야. 얘를 따로 이렇게 수거하는 게 재결정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보통 이렇게 먼저 석출된 애는 누구냐면은 특징이 뭐냐? 용해도 곡선상에서 용해도 기울기가 큰 고체가 이렇게 석출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재결정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교재에 나와있는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있잖아. 그치? 그림 보이지? 교재에 염화나트륨과 붕산에 대한 용해도 이제 재결정 실험이 하나 있는데, 굳이 문제를 안 읽어봐도 붕산이 먼저 석출돼. 이런 실험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예시에 대해서는 사탕수수에서의 설탕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일염에서의 소금 분리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자, 넘어가서 이제 교재 이제 34페이지 두 번째 볼게. 끓는 점과 녹는 점 차이 이용한 분리.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는 끓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교재에서 좀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실험 장치가 있고, 이름은 증류 장치야. 자, 일단 볼게. 우리는 이 방법을 증류, 뭔가를 끓여서 분리하는 방법이라 얘기해주고, 이 장치의 그림 볼게. 그림 보면은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뭐 가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아래다가 두고, 그리고 이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약간 소개했지만 이런 거야. 봐봐. 아, 네. 하연이 어머니가요. 네. 하연이 지금 병원 예약해서 지금 나가야 한다는데. 아, 엄마 문자 좀 보내요. 알겠습니다. 네. 눈썹이 와. 모르겠어. 와야 돼. 알겠지? 근데 저도 지금 가는 거 어떻게 되죠? 안 되지. 30분만 빨리 끝. 잘 들어봐. 왜요? 자, 증류 볼게. 증류. 그래서 근데 증류는 아직 학교에서 안 했구나. 아, 그래? 근데 하긴 암석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볼게. 다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대표적인 요 방식으로는 증류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증류라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치를 우리가 증류 장치를 얘기하죠. 증류 장치. 뭐 이름 너무 쉽네. 이게 구성을 보면은 일단은 위에 뚜껑 막혀 있고, 그다음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고,
온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플라스크 형태가 여기 오른쪽에 유리가 더 나와 있어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뭔가 이제 기체가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지금 빼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고무 호스로 잘 이렇게 막아준 채로 이 나온 기체가 어디론가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보냈냐면은 어떤 시험관, 이런 시험관에다가 얘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이러한 시험관은 또 다른 어떤 물이 담겨있는 비커 안에 담겨있어. 이렇게. 된 여기까지? 대부분 차가운 물일 거야 여기는. 오케이? 그럼 끓인다는 거겠지. 뭘 끓이냐? 물과 에탄올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끓인다는 거겠지.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저 그래프 볼게.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면 되게 중요한 그래프인데, 정말 중요해 저 그래프. 자 볼게. 그래프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 봐봐. 일단 물과 에탄올이 섞인 혼합물을 가열하게 됐을 때 처음에 온도가 증가하게 돼.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다가 한 약 78도쯤에서 대략 한 78도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는 이게 쑥 꺾이기 시작하면서 약간 일정하지 않는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돼. 왜냐면 이때는 혼합물이니까, 쟤처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또 확 증가했다가 이때부터는 100도씨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서는 얘를 4가지 구역으로 나눴어. 4가지 구역으로. 볼게. 첫 번째 구역, 다음에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네 번째 구역.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구간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나오냐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써볼게. 일단 얘를 내가 1번, 2번 과정, 3번 과정, 4번 과정에 대해서 이제 써볼게. 1번은 그냥 뭐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온도가 증가하는 케이스야. 온도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주로 뭐가 나오냐? 물과 에탄올 중에서 두 번째는 주로 에탄올이 나온다. 에탄올이 나온다는 거. 왜냐면 에탄올이 물보다 더 낮은 끓는 점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귿 볼게. 디귿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케이스인데,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량의 에탄올과 그 다음에 물도 같이 나오기 시작해. 써볼게. 3번은 아직 다 나가지 못했던 에탄올 플러스 아주 소량의 물도 이때 같이 나오게 되고, 네 번째 볼게. 네 번째는 이제 물에 끓는 점 100도씨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볼게. 2번 곡선은 평평하지 않아. 약간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근데 4번 곡선은 평평해. 이거 뭐냐? 2번 곡선은 여전히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때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혼합물 상태니까 약간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고 좀 기울어져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에탄올이 다 나간 상태, 즉 순물질이기 때문에, 순물질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36페이지부터 볼게. 자, 36페이지는 그냥 이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또 다른 예시로서 원유의 분리, 소주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유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유의 분리는 특징이 뭐가 있냐? 일단 우리가 원유는 뭐냐면은 기름이야. 일단 제 땅속에서 나오는 기름이고, 우리가 이런 기름을 수입하면은 그러한 수입한 기름 안에 섞여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아스팔트도 있고 경유, 등유, 휘발유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거거든 다. 우리 이런 것들은 분리하는 거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분리를 하는데, 얘를 어떻게 분리하냐면은 보통 온도를 차근차근 높여가면서 분리하기 시작해. 알겠지?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볼게. 약 이제 영하 42도씨에서부터 1도씨까지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액화 뭐가 나온다? LPG. 액화 소유가스. 보이지? 그래서 걔네들이 위에서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얘들이 다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끓는 점이 약 30도씨에서부터 120도씨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나 혹은 나프타 이런 애들이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게 어디에 쓰이냐면 약간 섬유나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이기도 하거든. 되게 다양하게 쓰이기도 해요. 저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중유 및 아스팔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 아니 어. 책에 암기 꽝 얘네가 너무 음. 사람밖에 안 써서 저거는 솔직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별로 인상 깊지 않은 암기법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녹는점 차를 이용한 분리는 저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게 있다면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에서 이미 어떤 혼합물을 준 다음에 얘를 어떻게 분리하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를 바로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인데, 이미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1번 밀도차 분리. 조건이 뭐냐?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들은 분별 깔때기나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당연한 얘기겠지? 그럼 두 번째 볼게. 용해도 차이가 나는 분리 혼합물. 얘는 이제 보통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이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녹는 고체를 분리할 때는 보통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를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끓는 점이나 농점 차가 나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끓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진도는 끝났고,